이재명과 윤석열은 추구하는 지향점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문재인의 꼬봉이라는 주장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이가 집권할 그 당시에 국가 부채는 600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5년 집권 기간 동안에 400조나 증가해서 국가 부채는 1000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특정 정치인의 욕구의 배출구,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총선은 또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재명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난 정권의 입법 독재는 사실상 대한민국을 붕괴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국가 운영으로 인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파국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탕진하는 그 동안 좌파 진영에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상권 분립의 견제 기능이 무너진 상황에서 행정부의 독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문재인의 400조 돈 잔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총선에서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압승을 거둠으로 해서 빈 공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영수회담에서도 그는 13조 원에 달하는 민생지원금을 뿌려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 공짜 민생지원금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이가 탕진했던 400조 원의 빚더미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큰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수 우파들의 게으름, 책임입니다. 달콤한 공짜가 어떻게 부패하고 있는지 우리는 4년 동안 알리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바로 그 직전에 문재인은 약 80조 원이나 뿌렸습니다. 이런 것이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생산활동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에게도 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무서운 파퓰리즘, 갑질이었습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생색은 문재인의 은혜로 포장되어서 뿌려졌습니다. 그 결과는 하루에 이자로만 1,800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더미는 눈사람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이자만 해도 100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푼돈을 먹고 후손들에게 독박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 등에서는 경제가 나빠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분석을 믿고 대통령을 비판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보수 우파 사람들은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이 같은 조중동의 거짓에 현혹되면 문재인의 통계 조작보다 더 무서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 이건 돈은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빚이 많게 되면 그 개인이나 빚이 많은 기업만 파산하게 됩니다. 절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빚이 많으면 국가 그 자체가 파산하게 됩니다. 국가 부도는 개인과 기업 모두가 붕괴와 파국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세수 비중을 분석해보면 국가의 분명한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세수 중에서는 개인소득세가 15.6%, 소비세 25.3%, 법인세 13.5%, 사회보장세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을 보게 되면 개인소득세 23.9%, 소비세 32.1%, 법인세 9.8%, 사회보장세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OECD 세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개인 소득세와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법인세와 사회보장세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3.7%포인트나 높습니다. 한국에서 반기업 정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는 100% 개인과 기업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현재 한국은 GDP 대비 32%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3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반면에 정부는 그 세금을 자기 돈을 뿌리는 것처럼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7년 문재인 집권 이후 조세 부담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점점 공무원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의 슈퍼 갑질 구조가 점점 강화되어서 사회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문재인의 400조 빚더미가 마약인 줄 모르고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먹은 그 마약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물어왔어 천문학적인 빚더미 폭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태양광과 풍력 등등의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하고 온 삼천리 강산을 중금속 단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마약 같은 공짜 세금의 갑질입니다.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펑펑 뿌려댔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몸이 아파도 일을 해서 임금 대부분을 세금으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개인들은 월급을 받아 세금을 내고 기업은 종업원을 먹여 살려야 하고 국가에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지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그 세금을 받아서 다시 국민들에게 뿌리는 갑질만 하면 됩니다. 결국 국민과 기업은 정부에게 노예가 됩니다. 갑을관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입니다. 좌파들이 세금을 인상하자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빵꾸가 났다는 것은 세금으로 메꿀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빚더미로 인해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400조 빚더미는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25만 원의 공짜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절반이 되고 있습니다. 13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판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4년 동안 계속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지금 최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미래가 특정 정치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의 400조 빚더미는 주인과 노예, 갑을 관계를 가속화시켜버렸습니다. 공짜의 달콤함은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 남미행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전격 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이현숙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